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6월은 좀 달랐으면 하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6월의 첫날도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32,000달러를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던 비트코인 또한 상승분을 되돌리며 다시 30,000달러 아래 가격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자산시장이 힘을 못 쓰는 것은 거시경제의 방향성이 여전히 투자시장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지적한 한 인물의 말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금융 컨퍼런스에서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전에 제이미 다이먼은 경제 폭풍우가 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그는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폭풍우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덮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 전망이 이 정도로 부정적인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연준이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양적 긴축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5,225억 달러의 유동성을 걷어들일 규모인데요. 최근 양적 긴축을 단행한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현재 연준의 보유자산은 8조 9천억 달러인데요. 보유자산이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었던 2020년 2월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연준은 강력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었죠. 그렇게 늘렸던 통화량을 이제는 양적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줄여나가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이 빠르게 주는 것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최대 100bp 추가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식, 코인 등 위험자산과 금융사의 예금 상품 등 안전자산과의 수익 차이가 줄기 때문에 주식, 코인 등 위험자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유동성 해소의 결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걱정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연료 및 식량 가격의 변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유럽 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식량 생산지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밀을 비롯한 여러 곡물의 가격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흔들리는 거시경제로 투자시장은 한동안 더 괴롭고 지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당장의 괴로움과 암울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를 휩쓸었을 때 투자시장이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으로 지금의 상황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러한 조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 증시는 큰 타격을 입고 미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위치에서 한두 차례 더 큰 하락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산 증대를 이룬 것은 미국인들이며 중요한 크립토 거부들도 대부분 미국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크립토 시장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미국인,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가가 자국민들의 피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기에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년에 걸친 암흑기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연준은 지금의 매파적인 입장을 멈추고 다시 비둘기파적 통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시장은 언제나 실물 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것이죠. 연준이 이미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취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장은 이미 큰 반등을 이룬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락장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를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부자는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최근 업비트에서 8시만 지나면 큰 상승이 나와주는 코인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수상하죠? 마치 세력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 무언가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흡사, 물량을 모아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올라가는 코인을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에겐 예외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미리 탄 코인이 아니라면 그냥 관망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탄 코인이 순간적으로 30% 50% 급등이 나와준다면 전량 매도보단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셔서 일부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금 확보 정말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현금이 없어서 슬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30% 정도는 현금 포지션을 잡는 것을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비트코인이 11달러일 때 못 샀을까 후회했던 사람들은 결국 300달러의 기회가 왔을 때도 비싸서 못 샀고 3000달러일 때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2022년에 비트코인은 7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3만 달러대로 후퇴한 상태인데요. 과연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최고 가격은 7만 달러가 끝일까요? 7만 달러가 최고가 아니며 앞으로 훨씬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 속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야 여러분들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의 평가 손실을 연연하며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누군가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디워드 컨퍼런스에서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투자이며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참가 신청이 마감돼서 돈패밀리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는데요. 6월 17일 4차 디워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쉽겠지만 다음엔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디워드에서 만나요. 안녕.